이번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가 부도 위기는 결국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의회하고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부채 상한을 설정해요. 예, 그런데 지금 설정된 게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부와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2008년, 2020년 미국이 두 번의 큰 경기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구체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2011년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그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지금처럼 부채 상한 한도가 잘 진척이 안 됐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연방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95%였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23%로 늘었고요. 예, 그리고 대순부채도 늘었습니다. 대순부채라는 것은 미국이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다 주식도 사고 직접 투자도 하고 채권도 사는 거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예, 순부채가 GDP 대비 2011년에 2.29%였는데 작년 보니까 63%로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문제는 대내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정부 부채가 너무 늘었다. 그래도 또 순대외 부채가 그때보다 더 늘었다. 그래서 피치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있는데요. 이미 경고를 해놨어요. 한 2개월 전에. 부채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 안 되면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위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거는 2011년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11년 오바마 정부 때랑 지금 바이든 정부 때의 국가 부도 위기는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보다도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정부 부채가 GDP 대비 95%였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23%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훨씬 더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자산 시장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 안 했었어요. 2008년 거품이 발생했다가 그 이전에 발생했다가 꺼졌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채권 시장에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는 한 거품이 3분의 2 정도 붕괴됐고 3분의 1은 남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심각하죠. 예, 집값은 이제 거품 붕괴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보다도 미국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이제 그저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위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해결될지 아니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에 빠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부도위기 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막판에 미 정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5월 다 가기 전에 그런 협의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연되면은 아까 2011년 8월에 S&P라는 신용평가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만 피치나 무디스 같은 데서 신용등급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 8월에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미국 주가도 떨어졌지만 우리 코스피도 거의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제가 잘 아신 분 한 분이 500억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는데 그걸 운용하시는 분이 반대로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은 물론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충격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그만큼 충격이 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이 이제 디폴트 해결이 지연될 경우나 아니면은 디폴트가 온다고 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디폴트 협상이 안 되면은 아마 저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릴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저 계속 저 앨런 재무장관이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그런다고 한번 그런 경우를 생각 한번 해봤어요. 국채 이자도 못 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JP 모간 체이스라는 그 금융회사가 있죠. 이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요. 워룸, 전쟁 상황실이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국채 부채 상환한도 협상이 지연되거나 뭐 이게 안 되면은 정말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거예요. 지금 그 타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화당은 원래 작은 정부고 민주당은 큰 정부지 않습니다. 큰 정부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채 상한 올려주겠다. 대신 정부 지출을 줄여라. 미 하원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는 정부가 돈을 쓰자는 거고요. 공화당은 돈을 정부가 좀 덜 쓰자 이런 축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뭐 중간 어느 접점에서 타협점을 좀 모색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연되거나 만약에 5월 말까지 그 협상이 안 되면은 뭐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시 상황실을 뭐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충격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은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고 협상이 되긴 하겠지만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디폴트 협상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디폴트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아니라더라도요. 6, 8월에는 미국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만큼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가가 지금 오르다가 하락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리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으면은 뭐 좋은데 뭐 이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은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더 늘려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을 훨씬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미국의 협상이 어떤 쪽으로 진전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가 현금 보유중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뭐 행동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디폴트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코스피 2570 갔을 때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